네, 안녕하세요. 시원한 통합과 김시원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이야기는요, 2022 개정 교육과정입니다. 그 중에서도요, 저희 오늘 통합과학에 대한 내용 중심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자, 우선 통합과학의 내용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먼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치루어야 할 2028 수능에서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가서 내신은 어떻게 평가받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 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변화에 맞춰서 어떻게 공부해 나가야 되는지까지 저희 오늘 한번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여러분들 통합과학에서 어떤 가장 큰 변화가 있었느냐? 우선 지금 현재 통합과학 하나의 내용으로 진행이 되었던 것이 여러분들은 통합과학 1과 2로 나누어서 각각 1학기, 2학기에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변화가 있었다 보니까 당연히 내용에서도 달라진 점이 있었습니다. 자, 어떤 내용들이 달라졌냐? 우선 기본량과 단위, 측정과 어림, 정보와 신호라는 단원이 추가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부담스럽거나 어렵게 느낄 필요까지는 없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통합과학을 배우기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기초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공부하는 단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감염병과 병원체라는 내용을 다루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겪었던 코로나와 같은 병원체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단원이 추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인공지능과 과학탐구, 로봇, 과학기술과 윤리라는 단원을 배우면서 지금 현재 대두되고 있는 AI처럼 앞으로의 과학기술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겠구나.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구나 라는 걸 배우는 단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여기 적어오진 않았지만 당연히 다른 단원들에서도 조금씩 변화한 점이 있어요.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게 선생님이 차근차근 잘 준비해 왔으니까 저랑 같이 이번 교육과정 공부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이제 수능에 대한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할게요. 자, 2028 수능 보기 전에 현재 수능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말씀드리면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이 함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탐구 과목은 모두 다 선택과목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거 이미 여러분들도 충분히 아시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2028 수능부터는 모든 과목이 공통과목으로 변화합니다. 특히 탐구 과목에서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이 통합과학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공통과목이 되면서 기존의 선택 과목 간의 표준 점수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났던 이러한 단점은 많이 해결이 될 것이다 라고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과목에는 변화가 생겼지만 평가 방식은 현재와 동일합니다. 아무래도 수능이라는 시험은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모두 동일하게 동시에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학생 수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요. 그래서 9등급제 시행이 그대로 진행이 가능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과목에서 변화가 있었다 보니까 평가 방식까지 변화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혼란스러울 걸 걱정해서 이렇게 평가 방식은 그대로 진행이 된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이제 내신 한번 살펴볼게요. 자, 기존에 어떤 이야기가 좀 있었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상대평가를 하고 2, 3학년 때는 절대평가를 한다는 이야기가 좀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고1 때 상대평가를 봐야 되는 부담감이 너무 커지겠죠. 그래서 이러한 점을 좀 걱정해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으로 많이 예상이 되냐면 고등학교 전 학년 3학년 내내 모두 5등급 상대평가로 진행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아무래도 고등학교 1학년 때만 상대평가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부담이 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5등급제로 진행이 되면서 1등급 10%, 2등급 24%, 3등급 32%, 4등급 24%, 5등급 10%로 상대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상위권 대학을 희망한다면 1등급은 꼭
확보하셔야 된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변화에 맞춰서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우선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될 건 꼼꼼한 개념 공부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수능 보는 거 아니고 지금 당장 고등학교 내신 시험 보는 거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꼭 개념 공부는 꼼꼼하게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은 양의 문제를 풀려고 부담을 느끼는 것보다는 내가 이 개념 완벽히 숙지했다 라고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고요. 그래서 문제도 너무 빠르게 푸는 연습보다는 한 문제를 풀더라도 꼼꼼하게 오답까지 완벽하게 진행하는 것을 더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내신에서 서술형, 논술형이 많이 확대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념 공부를 하면서 핵심 키워드를 찾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리 서술형, 논술형이라고 하더라도 평가 방식은 객관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이 단원에서는 이게 중요하구나. 그럼 나는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되는구나 라고 핵심 키워드를 찾는 연습을 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충분히 서술형, 논술형에서도 고득점을 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수능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두 공통 과목이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뭔가 과목이 늘었다 혹은 단원이 늘었다 이렇게 체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서 과목별로 단원별로 시간 분배를 하는 연습을 미리미리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저희 지금까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이야기 나누어 보았는데요. 워낙 변화된 점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걱정이 정말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도 여러분들의 걱정 줄여주기 위해서 열심히 커리큘럼 준비해 왔으니까요. 저와 함께 이번 교육과정 공부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원한 통합과학 김시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